개념도 더 깊숙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오늘은 플럭스 큐빗이라고 하는 다른 1세대 큐빗들, 스페이스 큐빗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다시 정리를 드리면 첫 번째 큐빗이었던 이 쿠퍼-페라박스 혹은 찰스 큐빗은 이렇게 조셉슨 정션이 있는 조셉슨 정션이 있고 여기 이 아일랜드라고 부르는 위클로만 되어 있는 써있는 이 초전도 전극이 있는데 얘가 게이트 볼티지의 캐패시티브하게 커플이 되어 있는 경우를 얘기를 하고요. 이 경우에 차징 에너지가 조셉슨 에너지로 매우 큰 경우에는 우리가 이 아일랜드에 이 쿠퍼페어를 한 개 더하는 데 소요되는 에너지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이 경우에 얘를 기술하기 위한 좋은 베이시스는 쿠퍼페어의 넘버 베이시스. 그래서 쿠퍼페어의 넘버가 굿 넘버로 변화하고 그리고 이 조셉슨 터널링 프로세스가 이 다른 쿠퍼페어 넘버 스테이트들 간의 그 커플링을 매개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울 두 번째 큐빗은 이 플럭스 큐빗이라고 해서요. 사실 우리가 넘버랑 쿠퍼페어 넘버랑 이 조셉슨 정션에 걸려있는 페이즈랑 서로 캐노니컬리 컨주게트한 관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뭔가 듀오한 서킷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초전도 고리를 만들어주고 여기에 예를 들면 왼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퍼시스턴트한 커런트 상태가 있을 테고 반대로 반시계 방향으로 흐르는 그런 상태들이 있을 텐데 그 전류가 흐르는 상태들은 사실 매크로스코픽한 상태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걔네들의 이 조셉슨 정션에 의해서 또 어떤 포텐셜 랜드스케이프를 그리면 기술을 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또 큐빗이 생성 가능한데 그게 플럭스 큐빗이라 이해를 하면 되겠죠. 이 페이스 큐빗은 이 조셉슨 정션이 있는데 얘를 전류 바이어스를 이렇게 딱 흘려줬을 때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포텐셜 우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생길 수 있는 퀀타이즈 에너지 레버들을 활용한 게 페이스 큐빗이라고 이해하면 되고 사실 이 친구는 요즘엔 거의 사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EJ over AC라고 불리는 이 파라미터의 레인지를 놓고 보통 많이들 비교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차지 큐빗은 한 EJ over AC가 1보다 작은 영역을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0.1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 플럭스 큐빗은 EJ over AC가 10 정도 그리고 이 페이스 큐빗 같은 경우는 아주 익스트림한 케이스로 이게 10의 6승까지 가는 아주 높은 넘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될 테고요. 사실 이렇게 여러 가지 큐빗들을 사람들이 초창기에 2000년대 초반에 만들어가지고 실험을 하기 시작했는데 결과만 요약을 하자면 코헤런스 타임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어요. 그러던 와중에 이 트랜스모닝 큐빗이 나타나면서 새로운 양자 정보 연구의 시대로 우리가 들어가게 됐는데 초전도 큐빗 풀리는게서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트랜스모닝 큐빗에 대해서 알아보고 시간이 있으면 퍽스뮴 큐빗이라고 하는 또 다른 큐빗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찰스 큐빗에서 플럭스 큐빗으로 넘어가기 전에 굳이 왜 넘어가야 되냐 조금 이유를 우리가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게 이 찰스 큐빗의 SEM으로 찍은 건데 여기 보면 여기 아일랜드라고 불리는 이게 쿠퍼페어 박스고 이게 우리 말하는 이 조셉슨 정션들을 통해서 이 버크로 커플되는 그런 스트럭처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서킷 다이어그램으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근데 우리가 이 찰스 큐빗의 에너지 찰스 디스퍼전 다이어그램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 에너지 레벨들
튜닝이 가능한 variable인 이 offset charge라는 거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이 ng라고 하는 파라미터인데 이 ng에 대해서 이 에너지 레벨들을 그려보면은 얘가 이렇게 에너지 레벨들이 이 값을 바꿀 때마다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맨 밑에 있는 레벨이 ground state이고 첫 번째 있는 레벨이 steady state. 그래서 쭉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레벨들이 이 gate charge라고 하는 혹은 이 offset charge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sensitive하게 빨리 바뀐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사실 이 offset charge는 그리고 지난번에 배웠지만 얘는 우리가 캐패시티브하게 커브 시켜준 이 게이트 볼티지에 비례하는 것으로 우리가 설명을 했었죠. 근데 사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초전도 큐빗의 주변에 있는 예를 들면 디펙트 상태들에 의해서 플럭추에이트하는 이 백그라운드 차지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도 다 이 NG에 포함이 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넘버는 일반적으로 굉장히 이 고체기만 소자에서는 항상 존재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고 그리고 크기도 꽤 크다고 이건 노이즈의 그 매그니튜드를 일반적으로 1 over F 노이즈의 파워 스펙트럼으로 표현을 하는 게 굉장히 높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찰즈의 인센시티브한 큐빗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찰즈의 인센시티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찰즈가 추가될 때마다 변하는 에너지가 거의 없어야겠죠. 그러니까 찰징 에너지가 굉장히 낮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EJ over EC가 커지는 그런 영역이 이 찰지로부터 센시티브하지 않은 그런 영역으로 가는 것이라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모티베이션이 있겠고요. 또 하나는 사실 맨 처음 이거는 괜찮지만 초창기의 그 프로펠 박스 큐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상한 터널 런션 같은 걸 또 커브 시키는데 그게 큐빗의 클리어런스 타임을 굉장히 낮추는 그런 영향을 끼치고 해서 이 큐빗을 어떻게 리드아웃 할 것인가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리드아웃이 쉬운 이런 페로를 찾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목표라고 저는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플럭스 큐빗이 어떻게 기술을 할 수가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플럭스 큐빗은 기본적으로 말 그대로 룹이 있는데 거기에 플럭스가 통과해서 튜닝이 가능한 그런 영역으로 생각을 하면 되고요. 사실 정의는 잘 모르겠는데 조세슨 정션이 있는 룹이라 생각하면 되고 일반적으로 EJ over EC가 한 10 정도 되는 그런 영역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플럭스 큐빅 같은 경우에는 요즘 사실 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혹시 공부를 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괜찮은 리뷰 페이퍼가 있길래 사실 이 모든 플럭스 큐빗은 이 RF 스퀴드라는 걸로 어느 정도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이 RF 스퀴드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잠깐 다뤘었거든요. 수업 시간에. 얘를
스피드에 대해서 잠깐 다뤘었잖아요. 할 때 잠깐 짚고 넘어갔었는데 이게 뭐냐면 초전도 고리가 있는데 이렇게 조셉슨 정창이 있고 그리고 뭔가 룹에 해당하는 이 인덕턴스가 있는 얘가 RF 스퀴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을 그리고 여기에 external한 magnetic 필드가
EL은 인덕턴스가 작으면 큰 값을 가지고 인덕턴스가 높으면 작은 값을 가지는 그런 에너지 스케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했을 때 먼저 얘가 1보다 작은 경우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룹에서 오는 인덕턴스가 매우 작은 경우, 일반적이겠죠. 지오메트릭 인덕턴스는 제가 굉장히 작다고 얘기를 했으니까는 보통은 이 에너지 스케일이 굉장히 큽니다. 이 경우에는 그냥 얘가 찰리 큐빗이랑 비슷한데 인덕티브리 션트가 있는 션티드 찰리 큐빗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쓸 수가 있고, 이 포텐셜을 파이의 함수로 표현을 해보면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포텐셜이 제가 여기 다시 한번 써줄게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는 이 포물선에 해당하는 텀이 하나가 있고 코사인으로 머듈레이트 되는 텀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때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L이 너무나도 크면은 DJ보다 사실 거의 포물선이랑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조셉슨 정션에 의한 효과를 거의 얘네 둘이 같이 있는 효과를 거의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퓨어리 패러볼릭에서 얘는 플러스 큐빗에 해당하는 영역은 아닙니다. 그러면 반대로 EM이 큐보다 큰 경우에는 이제 플러스 큐빗에 해당하는 영역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external flux가 해당하는 이 페이스가 파이에 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이게 보통 얘기하는 바이아스 포인트거든요. 그 경우에는 여기 파이 들어가면 여기 플러스 사인이 바뀌어가지고 가운데가 맥시멈이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그 포텐셜 우물이 형성이 됩니다. 포텐셜 우물이 형성이 됐으니까 여기에서 뭔가 오실레이트하는 이 파티클이 어떤 형태로 기술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먼저 이 베리어가 충분히 높다면 여기 우물에 해당하는 그라운드 스테이트들은 서로 에너지가 비슷한, 그래서 얘네들이 디제너레이트한 그라운드 스테이트를 형성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베리어의 크기가 대략적으로 한 터널링 에너지 스케일은 2J 정도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증명해 보려면 얘네들에 해당하는 이 상태들이 각각 매크로스코픽하게 어떤 상태에 해당하냐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양수인 경우고 반대로 흐르는 게 이렇게 흐르는 건데 얘는 그러니까 페이즈가 네거티브한 상태겠죠. 그러니까 이 상태들이 각각 어떤 스테이블한 미니멈 값을 갖는 상태들은 얘가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는 상태, 그리고 반대로 흐르는 상태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너무 지나가고 했는데 캡처스에 보이는 그 파이 N인가요? 파이 J가 어디요? 아람장에 보이는 J가 파이 N 얘죠? 아니 캡처스에 보이는 아, 얘가 왜 파이였냐? 아주 예리한 질문을 해줬는데, 그렇죠. 사실 여기 파이 J가 있죠. 네, 파이 J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걸려 있는 애들은 결국에 2분의 1 CV 제곱이잖아요. 들어가는 거는 CV 제곱인데 그 볼티지는 사실 여기는 플럭스랑은 관련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플럭스에 해당하는 이펙트는 이 여기에 걸려 있는 게이지 인베리언트, 정션에 걸려 있는 게이지 인베리언트 그 페이즈에만 걸려야 되기 때문에 원래는 그런 식으로 잘 써주는 게 맞는데 제가 어느 정도 생략을 하면 그게 고려가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조금 미묘한 부분이긴 한데, 그러니까 여기 플럭스 베리어블 차이가 있는데 당연히 파이 J다 제곱이라고 하는 게 원래는 맞죠. 아니면 파이가 J의 함수를 표현을 하고 뭔가 파이 L에다가 이 external flux를 붙이는 방향으로 equivalent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이 external flux에 아까 파이인 거에 해당하는 이 페이즈라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external flux가 이 플럭스 퀀텀의 2분의 1인 바이어스 포인트거든요. 이거는 자 그때 이 파이는 간단하게 플러스 J 코사인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위해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포텐셜을 한번 분석을 한번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브라운 스테이트가 존재하는 것으로 예측이 되는 포지션들이 저 포텐셜 미니멈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페이즈 값을 어떻게 찾을 수가 있냐면 그냥 파이에 대해서 이거는 두고 0이라고 하면 되죠. 그러니까 대로 그러니까 얘가 어떤 그 미니멈 값을 파이 스타라고 했을 때 나는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래서 어떤 초월함 수를 풀어주면은 이 미니멈 값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말즉슨 더 이상 애널리틱한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이게 참 힘든 일이에요. 플러스 큐빅은 찰리 큐빅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애널리틱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현상적인 설명을 해야 되는 아쉬움이 있어요.
일반의 오실레이터 했을 때 이 값이 어떻게 주어졌냐면 이런 식으로 써줬었죠. 여기서 D는 NC 오실레이터의 경우 그냥 L over C 이런 식으로 써주는 임피던스였고,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페이지의 zero point fluctuation은 다름이 아니라 뭐냐면 플럭스의 zero point fluctuation에다가 이 2파이 over 파이 나 해준 거고, 이거 그래서 잘 계산을 해줘보면은 이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L 값은 사실 여기는 사실 조셉슨 정션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근데 이게 뭔가 그 EL하고 똑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넣어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일 수가 있게. 네, 그래서 얘를 활용하면은 이거 어떻게 되냐면 시그마 파이 제곱은 그냥 심플하게 이렇게 주어지는 것으로, 그러니까 EJ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에 비례하는 게 콘티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얘를 우리가 플러스 큐빗을 기술을 할 때 벌써부터 엄청 현상론적이긴 하지만 계속 이렇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복잡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포텐셜 웰이 있을 때 일단은 여기 그라운드 스테이트들이 있는데, 뭔가 얘네들이 여기 이 포텐셜이 파이나이트하기 때문에 섞여 있는 가우시안 웨이브 패킷들이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오버랩 때문에 섞이는 것 때문에 이 두 개의 클락와이즈랑 카운터클락와이즈 커런트들의 상태들이 이 믹싱이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정도를 굉장히 현상론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좀 더 제대로 하려면 뭔가 WKB approximation 이런 거 활용해서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아웃시안 분할하는 게 로컬 미니멈 근처에서 그렇죠. 가운데도 그걸 사용해요. 아웃시안 기준 있어요. 가운데서 어떤 거요? 두 개가 섞이는 지점에서도 각각이 아웃시안으로 얘네가 믹싱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네. 이해를 하고 그거에 해당하는 프로세스는 또 지금 적고 있습니다.
조금 쉬프트를 했을 때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시메트릭 포인트에서 조금 이 플럭스를 바꿔주는 게 이거에 해당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메트릭 포인트에서 조금 바꿔주면은 이 포텐셜 우물이 예를 들면 이쪽으로 치우치면서 이쪽 우물은 올라가고 여기는 내려가는 그런 형태를 생각할 수 있겠고, 반대로 이쪽으로 가면은 이렇게 또 바뀌는 그런 걸 상상을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를 바꿔주면은 각각의 우물이 갖고 있는 에너지, 그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EJ 코사인에다가 뭐 델타 파이를 구해준 다음에 잘 정리를 해주면,
요만큼에 해당하거든요. 이거를 룹 인덕턴스로 나눠준 게 persistent current의 그 값이죠. 그래서 이렇게 줘가지고 data by external은 말 그대로 이 페이즈를 플럭스의 유닛으로 바꿔준 거. 그거 헷갈리겠지만 이거의 의미가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만큼 페이즈가 있거든요. 이만큼 페이즈가 있을 때 이거에 해당하는 이 룹에 걸린 마그네틱 플럭스는 이렇게 주어집니다. 유닛을 바꿔주면은 그거를 인덕턴 룹의 인덕턴스로 나눠주면은 전류가 되겠죠. 그래서 persistent current의 전류의 값입니다. 값이 이 마그네틱 플럭스.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고요. 생각보다 시간이 아주 빠르게 가는 쓸 수가 있고 결국에 클레버를 생각했을 때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냐면 이 플럭스가 이 바이어스 포인트로부터 네거티브하게 튜닝이 되어 있는 경우는 더블 웨어 포텐셜이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고, 이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고, 이 경우에는 perfectly symmetric하게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브라운 스테이트가 여기 있고 엑사의 스테이트가 여기 외야되어 있는 그런 브라운 스테이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고, 여기는 이렇게 반대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두 개가 믹싱이 일어난 이런 첫 번째 엑사의 스테이트랑 브라운 스테이트랑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얘는 사실 여기 있는 거 이렇게 내리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여기 있는 경우는 그 시계 방향으로 circulate 하는 스테이트랑 가깝고요. 여기 있는 경우는 이가 이런 상태랑 비슷할 거고, 이 같은 경우는 시계 방향 사실 여기가 좀 헷갈리는데요. 이 같은 경우는 left랑 right circulating state가 superposition이 되어 있는,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러면 좀 더 보이시나요? 네, 상당히 이야기가 난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플럭스 큐빗을 만들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그 RF 큐빗을 사실 본 거잖아요. 그래서 뭘 봤냐면은 이렇게 조네슨 정션이 있고 루브 인덕턴스가 이렇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런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일반적으로 이 조건을 만족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이 루브 인덕턴스라는 게 지오메트릭하게 오려면은 굉장히 넓은 크기를 갖고 있어야 돼요. 엄청나게 크게 말아야 되거든요. 이게 상당히 쉽지가 않아가지고 일반적으로는 이렇게는 구현이 안 되고요. 이 대신에 일단 조네슨 정션을 이렇게 넣어준, 그러니까 조세슨 인덕턴스로 일종의 이 루브 인덕턴스를 대체해준 이 스피 정션 플럭스 큐빗이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사실 우리가 잘 분석을 해줄 수는 있을 텐데요.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간단하게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해밀토니안을 잘 정리를 해보면, 예를 들면
개 정션이 각각 다 큰 정션들이 여기 어레이로 나타나 있는 걸로 생각하면 되고요. 이 경우에 우리가 이런 베리어블을 활용을 해서 캐노니컬 퀀타이제이션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건 강의로 되면 적어놨으니까는 궁금하신 분들 참고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 원하는 건 똑같습니다. 더블 웨어 포텐셜 만드는 건데 베리어블이 두 개가 있으니까 2차원 평면이 나오겠죠. 2차원 평면이 나오도록 하는 이 포텐셜 에너지가 결국에 어떻게 주어지냐면 이거 페이스의 유닛으로 이렇게 써주면 이런 식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여기 externally 이라고 정하는 거고 그래서 뭘 알 수가 있냐면 알파가 0.5에서 1 사이에 있을 때는 우리가 더블 웨어 포텐셜을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잘 그릴 자신이 없는데 일단 얘는 2파이 피리어딕한 거는 당연하죠. x 방향이든 y 방향이든 그리고 이 파이 1, 파이 2는 각각 그러니까 이거의 플러스 마이너스의 이게 1하고 2인가?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쓸 때 있는 거죠. 각각 인더커에 걸려있는 이 페이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했을 때 이런 식의 2D 랜드스케이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잘 그려서 놀랐어요. 그래서 여기가 포텐셜 값이 낮은 부분 그리고 여기가 포텐셜 값이 높은 부분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방향으로 하면은 여기가 사실 파이 마이너스를 스로 나오는 작도고
이거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파라미터를. 그래서 조세슨 에너지는 보통 이 정션의 넓이랑 면적이랑 비례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세슨 정션이 아주 커야죠. 그리고 이 C는 캐패시턴스에 반비례하잖아요. 근데 캐패시턴스를 높게 가져가면 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려면 캐패시턴스가 아주 커야 되는데 그렇게 큰 캐패시턴스 구현해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또. 그래서 얘는 회로를 그리자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겠고 얘는 bias current. 그래서 말 그대로 조세슨
번째에 해당하는 이 페이스 파티클이 이렇게 슉 날아가서 측정이 가능한 매크로스코픽한 볼테이지로 바뀌게 되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큐빅들을 사람들이 예전에 사용을 해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이 정말 얼마 안 남았지만 그래도 그림은 보여주고 코멘트를 하면 얘네들은 얘네들이 왜 안 쓰이게 됐냐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사실 클리어런스 타임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했거든요. 이런 큐빅 커뮤니티에서. 마이크로세컨드 영역 이상으로 잘 안 올라왔어요.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재용을 EC가 왜 높아야 된다 했는데 이 캐패시터 값이 굉장히 커졌거든요. 캐패시턴스 값이 굉장히 크게 나오려면은 플레이너함에서는 구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패러블 플레이트 캐패시터 같은 거를 사용을 해서 C 값을 올리는 방법이 있겠죠. 네. 근데 그러면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투레버 시스템 디펙트라는 것들하고 굉장히 강한 전기장으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코일런스 타임이 제한이 많이 된다. TLS 인듀스 러스 때문에. 왜 페이스 큐빅이 좋은 질문인데 사실 플럭스 큐빅도 페이스 베리어블이랑 관련이 있으니까 그렇게 볼 수 있냐 뭐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글쎄요. 페이스 파티클이라 그런 거 아닌가? 잘 모르겠네요. 네. 그렇게 치면은 사실 이상한 이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찰스 큐빗의 리미테이션들에 대해서 잠깐 봤었고 그래서 RF 스피드 큐빗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듯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상상은 해줄 수 있는데 실제로 구현하려면 엄청나게 커다란 룹 인덕턴스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만들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이 룹이 넓으면 넓을수록 그 안에 들어가는 이 마그네틱 필드들을 굉장히 잘 픽업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컨트롤에 해당하는 마그네틱 필드도 픽업할 수도 있지만 노이즈에 해당하는 것들도 잘 픽업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마그네틱 필드의 노이즈에 의해서 디코헤런스가 일어나기 쉬운 그런 환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룹은 작게 만들어주면서 인터컨스는 높게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걸 해준 게 이 3정션 플럭스 큐빗이라고 해서 MIT의 임페리 블렌더랑 이 그룹은 나중에 이제 MIT의 가장 유명한 윌 올리버 그룹의 선배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이어진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는 TU 델프트의 한스 무이치 그룹인데 같이 해서 정션이 3개 있는 플럭스 큐빗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드레슨 정션을 활용해서 이 플럭스 큐빗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렇게 안에 정션 3개 달린 게 빨간색이 플럭스 큐빗이고 그 바깥에 DC 스피드를 달아줬어요. 그러니까 얘를 통해서 이 안에 전류가 흐르는 상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해당하는 마그네틱 플럭스 값을 얘를 통해서 읽어준 거죠. 그러니까 리드아웃 하는 거를 스피드가 마그네토미터로 자기장의 센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원리를 활용해서 당시에는 굉장히 쉽게 읽어줄 수 있는 방법이 됐고요. 그래서 99년에 히어리 프로포설이 나오고 2000년에 처음으로 그런 데서 아마 그라운드 스테이트 정도 스펙트로스코픽하고 프로브하는 연구가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큐빅 컨트롤은 사실 조금 늦게 2003년쯤에 보고가 되었고요. 여기에는 맨 처음에 찰스 큐빗의 그 코헤런트 어스레이션을 보셨더니 나카무라 선생님도 이 연구에 들어보시고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했냐면 이 플러스 큐빗이 있는데 여기다가 DC 스피드를 얘는 정션들을 쉐어하는 어떤 노드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뭐 라비 어스레이션도 보고
컴퓨테이션 할 때 똑같이 나오기가 힘들거든요. 굉장히 디스오더가 많은 투자인데 여기 있는 이 리드아웃 방법은 예를 들면 스페로의 비대칭적인 부분이 있으면은 그게 러스 채널로 매칭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회로의 디자인이 개선이 되면서 플러스 큐빅들은 꽤 호일 타임이 많이 높아졌고요. 추가적으로 트랜스포먼 큐빗에서 쓰는 것처럼 션트 캐탈시스턴스를 크게 가져감으로써 또 낮춘 그런 요즘에는 C 션트 플럭스 큐빗이라는 그런 큐빗들이 존재하긴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많이 쓰이는 큐빗은 아니라서 저희 수업에서 더 이상 던지는 않을 거고요. 네, 그래서 오늘 수업은